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합격 내 공무원 1년 합격 완전 정보 1년 만에 국가직 7급, 9급, 지방직 9급 3개 시험 동시 합격하신 이제 합격생분께서 적은 책인데요. 오늘도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한번 잘 읽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공유해볼게요. 오늘 같이 읽어볼 부분은 수험생이 아닌 합격생으로 1년을 보내라.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험생한테 합격생으로 지내라는 말이 언뜻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험생이 아닌 합격생으로 지낸다는 것은 합격한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고 합격한 것과 동일하게 자신감 있고 기운차게 지내라는 뜻이다. 필자는 공부할 때 매일매일 생생하게 합격을 꿈꾸고 일상에 대한 감사, 자신에게 보내는 칭찬, 미래의 합격, 인생의 비전 등 긍정 에너지로 하루에 80% 이상을 채웠다. 합격 일기 미리 쓰기, 모의 합격증을 만들어 보면서 마음 다지기, 내가 내 휴대전화에 전송한 합격 문자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좋아하기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수험생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행복한 시절 중 하나였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노력의 산물이다. 합격 여부는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결과를 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상하고 걱정을 내려놓았다. 내가 합격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로 얻어내는 것은 미안한 일이니 하루 10시간 정도는 공부해 주자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별종으로 여기고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한다. 자신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정적인 성격이라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긍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라고 왜 불안하고 힘들지 않았겠는가? 9급 시험 후 바로 준비한 7급 시험을 앞두고서는 수십 미터 바닷속에 가라앉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긍정 에너지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이 벼랑 끝에 던져진 듯한 절실함과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무게를 이겨냈던 가장 큰 힘이 나를 합격생으로 바라본 노력이었다. 자신을 합격생으로 바라보고 강렬한 열정을 가지는 것만으로 그냥 공부할 때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강력한 열정이 뇌를 더 많이 활성화시켜 지식을 습득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동원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강렬한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 노력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열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지할 때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험생활에서 본인의 꿈과 호련일체가 되어 열정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잠시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보고 싶은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공유해볼게요. 우선 수험생분들이 지금 이 합격생분처럼 자신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수험생들의 학원이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는 과외 수업에서 관리를 해보면서 불안해하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뭐 정말 많은 다양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공부에 집중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수험생활을 해봤지만 강사로서는 불안한 가장 큰 아마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실력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향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실력 향상을 하다가 이제 멈추거나 그럴 때 보통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우선은 실력 향상을 못하신 수험생분들은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 과목은 일단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했던 게 독해 기반 연습이었죠. 문장을 읽기 위한 독해 기반 연습. 기초 어휘도 탄탄히 암기를 하시고, 보통 이제 기초 어휘 안 외우고 막 바로 공무원 어휘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어휘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초 영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뭐 어휘를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이게 지금 뭐 어휘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휘를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영어를 공부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초 영단어도 중요하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문법을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요. 대다수는 구문이 약해요. 구문 독해,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구조 분석, 구문. 이게 제대로 안 된 수험생분들이 독해 수업을 듣고서 독해 실력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죠, 보통. 그런데 보통 테스트를 해보거나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으로 독해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해석을 할 때 너무 명시적인 서재에 나와 있는 뜻 위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랑 계속 1대1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중요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그래도 해독을 좀 여러 번 해야죠. 여러분 해서 기출의 출제 포인트를 좀 알고, 출제 범위를 알고, 기출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3단계로 아웃풋 연습을 해야지 점수도 오르고 실력 향상도 오른다는 게 보통 느끼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힘들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누군가는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느라고 해독이 너무 늦어지는 분들 계시고, 누군가는 기본서부터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래 걸리고요. 당일날 복습하기 힘드신 분들이 당일날 복습이 좋다고 해가지고 당일 복습을 하다 보니까 진도도 못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불안감은 실력 향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일단 버티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버티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안 나거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되는 케이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단기 합격생분들,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제가 온라인으로 멘토링했던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단기 합격생이 상당히 많은데, 단기 합격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둬요. 우선순위는 각 과목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기본서를 빠르게 보는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출을 해독을 해가지고 기출 해독을 해가서 기출의 중요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기출이 충분히 된 과목은 문제풀이 3단계에서 뭐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어보거나,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또는 동영 모의사 풀어보면서 아웃풋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건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 합격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요. 이게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계속 고민만 합니다.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위해서 정작 선택과 집중을 못해요. 불안하니까 다시 기본서 돌아가려고 하거나,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들었던 강의 다시 또 들으려고 하거나,
또 누군가는 저 교재가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비슷한 교재 다시 또 늘리려고 하거나, 즉 불안해하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공부를 하시고, 단기 합격생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하면서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거죠. 또 제 합격생분 중에서 재시생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보건직을 공부하셔가지고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계속 멘토링을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험생분께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꾸준하게 저한테 카톡으로 공부했던 거 인증샷 보내주시고, 몰랐던 모르는 영어 같은 거 질의응답 제가 받고요. 왜냐면 저희 영어 프라이빗 클래스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2년차에서 보건직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생분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1년차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쉽게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어서 공부할 때 힘들지 않았냐. 근데 그때 그 합격생분께서 인상적인 말을 해줬어요. 자기는 다시 준비할 때 합격할 거라 반드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선택과 집중을 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 합격이라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 향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상담을 요청해요. 선생님, 모의고사 점수 너무 안 나와요. 잘 안 되면 어떡하죠? 뭐 포기하면 안 될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강사님들은 첫 번째, 학원이나 강사는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강의를 계속 보니까요.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저출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내용을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웬만한 수험 기간이 충분히 잡고서 공부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또는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너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출제는 출제위원이 내는 거지 강사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강사님들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모의고사도 없습니다. 워낙 학원도 많고 인강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모의고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강사님들 말을 해요.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시전 와서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감 무시 못합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을 해가지고 시행착오 하는 걸 포인트 맞추세요. 미리 시행착오 해야 되는 거죠. 시간, 배분, 과목 순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수험생이 아닌 합격생으로 1년을 보내라.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해하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보다는요. 당연히 어렵다는 거 알고,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 체크를 하고 부족한 점을 체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계속 계획을 바꾸고,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고민을 못하는 것보다는 다른 합격생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각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두고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점수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진도는 나갈 거고, 공부를 하면서 내 약점이 뭔지를 체크를 해보고, 틀려도 좌절하지 않고 내 부족한 점이 이런 점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은 모릅니다.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설령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난데도 모르는 확률이 커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넘어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도 하지 말아야죠. 보통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렵게 내는 지엽적인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 문제는 누가 다 같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면 난데도 모르는 거예요. 대다수 같은 강사님의 같은 강의를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안 틀린 게 중요하죠. 실제로 학교생들 보면은 또는 아쉽게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어려운 문제 틀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합격컷은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합격생 분이 적으신 것처럼 합격생으로서 1년을 보내라.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기반이 잡혀야지 실력 향상이 되고 실력 향상이 돼야지 오히려 가능성 보고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하게 되면 기출을 여러 해독 돌리고 아웃풋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틀리더라도 이제 가능성 본다는 거죠. 아, 이제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럼 더욱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각각 우선순위 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다뤄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